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용어의 정의에 갔을 때 화재안전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거 누가 한다고요? 관서장이 합니다. 관서장. 자, 다음 각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다 뭐예요? 실시 사유. 그죠? 그래서 사유가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만에 가보면 근데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개인 주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요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나 이런 걸 중요로 하죠. 그래서 개인 주거 같은 경우는 꼭 뭐가 있어야 된대요. 승낙 또는 이때로 한정한대요. 맞습니까? 긴급한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우리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유 7가지가 나와 있죠. 가보면 점검. 점검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법에 가보면 종합점검이나 작동점검. 불성실 불안전하대요. 그죠?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럼 그곳에서 이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꼭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연 1회. 그러니까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 화재 안전 조사는요.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또 불성실 불안전. 점검하고 마찬가지죠. 얘는 진단. 요거는 이제 특별관리시설물 쪽에서 제가 예방안전진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국가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주변의 관계지역, 실제로 개최되는 장소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가 조사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여기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 이런 곳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행사만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의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화재 안전 조사를 나가고요.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뚜렷한 곳. 맞습니까? 자주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누가 봐도 여기는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또 재난이나 기상을 분석했는데, 그죠?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한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서장이 판단을 했을 때 여기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꼭 나가야 된대요. 맞죠? 이게 다른 쪽에 가보면 화재 안전조사에 우리가 예를 들어 목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실시 사유가 아닌 거라고 했을 때 여기 쭉 봤을 때요. 이런 것들을 성실 완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중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 우려가 낮은 곳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르기 어렵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를 보기에서 주고 고르시오. 다음 중 화재 안전조사 실시 사유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이 항목에 대해서 실시 사유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외에도 화재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또 실시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2항 가보실래요?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그래서 뭐를 볼지가 밑에 나와요.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해 본인의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나가서 내가 조사관이니까 이제 우리가 볼 것만 딱 봐야 되는데 그 외의 걸 가지고 이제 조사권을 남용해서 갑질을 한다거나 절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7조. 그럼 화재 안전조사를 나가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호, 1호부터 4호. 여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 즉 무슨 법? 예방법. 예방조치, 안전관리, 피난계획,
훈련교육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 동그라미 단어 위주로 예방조치, 안전관리, 피난계획, 훈련교육 이런 것들 제대로 했는지를 본대요. 또 기본법에 가보면 자, 전용구역이라는 거 배웠죠. 이건 기본법입니다.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사업법에 가보면 시공이나 감리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감리 배치 제대로 됐는지, 그냥 시공이나 감리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다음 7호나 8호에 가보면 소방시설이나 임시소방시설 제대로 설치 관리되어 있는지, 요거 다 시설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7호, 8호 시설법, 9조도 시설법, 9호도 시설법, 10호도 시설법, 11호도 시설법, 다 시설법이죠. 그래서 피방방,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 방화시설, 그리고 방염, 점검 잘했는지, 이거 다 시설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특법은 우리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다특법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걸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위험물법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정도. 단어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이 뭐냐,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8조. 오히려 여기가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22년에 화재 안전조사는 어떻게 실시를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자, 누가 실시한다고요? 어차피 관서장은 7조 2항에 따른 항목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또는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화재 원조의 항목 전체를 하는 걸, 이게 여러분들 밑에 가보면 이따가 대통령령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종합조사, 종합조사. 방금 제가 항목 설명드렸죠. 그 항목 전체를 보는 거고, 일부를 보는 건 부분조사. 이거는 항목 중에 일부 항목만 조사하는 거죠. 조사 종류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관서장이 실시하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려면 그래도 이게 관계인한테 나 내일 나갈게 준비해놔, 이거보단 내일보단 7일 전에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있어요. 며칠 동안 또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관계인에게 사전에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것들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 전송 등을 통해 통지를 하고, 맞습니까? 이를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죠? 이 대통령령이 그래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알리면 조사 목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뭐냐면 정말 긴급한 거야. 근데 이런데 무슨 미리 알리고 나가요? 좀 있으면 불 날 것 같은데요? 당장 나가야죠. 그죠? 또 화재 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뭐 그 위험 요인을 치워놓는다거나 오는 날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통지를 하고 나갈 필요가 없겠죠. 맞죠? 자, 3항. 화재 안전조사는 이거 잘 보십시오.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거기가 식당이면 식당 오픈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대. 그럼 이 이전, 이후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또는 오픈 시간, 우리가 근무 시간, 공개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식당도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외에 뭐 영업 시간이니까 뭐 사무실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그 외 시간에 나가려면 꼭 뭐를 받아야 된대요? 사전에 승낙을 꼭 받아야 된대. 그죠? 근데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곤란하대요. 아, 나 지금 받기가 곤란하다. 7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개를 한 걸 내가 봤는데 그날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또는 이걸로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 뭐가 가능하다? 연기.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대. 연기 신청. 이 경우 관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그 밖에 규정한 사항 외의 내용,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다 어디서 정하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다음 내용 가보면 대통령령 8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 뭐가 있어요? 부분. 자, 종합은 전체 항목을 다 보는 거고 부분은 일부만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여기 가보면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조사 계획을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이거 잘 보시고요. 7일 이상 공개를 해줘야 되고, 소방관서장은 제8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시 없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사 사유, 조사 범위를 현장에서 설명하리. 왜냐하면 이건 제가 아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내가 만일 통지를 했을 때 조사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내가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나가서 설명하래요. 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겠죠. 조사, 질문 가능하겠죠.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 편성이 가능하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7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화재 안전조사를 나갈 수 있대요. 뭐 안전원에 있는 사람, 기술원에 있는 사람, 화재보험협회에 있는 사람, 가스, 전기, 그러니까 가스 전문가나 전기 전문가도 같이 나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이 여러분들 기계, 일반 기계와 일반 전기와 같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나갈 수가 있답니다. 자, 제가 아까 연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사유가 있겠죠. 여기가 보면 재난, 질병, 사고, 출장 이거 비슷하죠. 시설법에도 연기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 연기 사유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서류, 다른 곳에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점검 기록부라던가 교육훈련 일지, 화재 안전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간 경우. 소방 대상물의 증축, 용도 변경, 대수선. 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 그럼 조사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 신청서에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관서장에게 제출을 한다. 관서장은 연기를 승인한 경우더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땐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 안전 조사를 또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다음 밑에 가보면 행안부령이 나와 있는데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요 3일. 항상 3일이에요. 우리 연기 신청은 대부분이 다 3일입니다. 3일 전까지 신청하래요, 관계인은. 맞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누구한테? 관서장에게 내고요. 관서장은 3일 이내에 다시 답을 해주래요. 오케이, 연기 신청 받아들일게. 아니야, 안 돼. 라고. 이 답변을 꼭 3일 이내에 해줘라. 라고 나와 있죠. 됐나요? 요 정도 보시고. 자, 다음 구조. 요게 중요하죠. 이 구조랑 10조가 잘 나오거든요. 구조는 이름이 화재안전조사단이에요. 자,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 자, 얘 이름은 화재안전조사단입니다. 조사단. 자, 누가? 관서장이 왜 만드는 건지 보십시오. 이게 목적이죠.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해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본부나 서해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소방관서장이. 왜? 효율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죠.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당연한 얘기고요. 자, 대통령령 10조입니다. 여기 가보면 아까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중앙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조사단이라고 하겠대요. 각각이에요. 단장 포함 50명. 성별 고려 구성한다. 50명. 조사단의 단원은 관서장이 임명을 한다. 맞나요? 그리고 제일 높은 단장은 소방관서장이 단원 중에 임명한대요. 그럼 이 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 90명 안쪽에 들어가서 화재안전조사단이라는 걸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편성 운영은 관서장이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화재안전조사단으로 들어가서 단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원들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관서장이. 당신이 뭐 하십시오? 단장하십시오. 이렇게 앉힐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10조 볼까요? 우리 10조. 이게 훨씬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아까는 화재안전조사단. 얘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럼 위원회.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을 선정한다. 결국 이거는 화재안전조사를 나갈 때 어디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방관서장, 즉 소방관들이 이 건물하고 좀 친한 거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고깃집인데, 여기가 고깃집인데 고깃집을 가면 회식할 때 막 음료수도 막 서비스로 막 넣어주고요. 막 고기도 좀 맛보라고 막 소방관인 거 알고 막 넣어주는 거야. 막. 그죠? 당연히 뭐 돈을 주고 이제 밥을 먹겠지만 이제 서비스를 막 넣어주는 거지. 근데 B는 그런 게 없어. 똑같은 고깃집인데. 아셨죠? 그러면 소방관서장,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랑은 친분이 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만 계속 나가는 거야, 조사를. 왜냐면 나가면 귀찮아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친하니까, 형, 동생 사이니까, 굳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대상을 선정하게 할 수 있대요. 뭐를 높이려고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거 주관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죠? 주관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아까 화재안전조사단은 50명이었죠? 여기는 위원장 1명, 그리고 7명이고, 이 위원장을 관서장이 합니다. 아까 화재안전조사단은 단원 중에 뽑아서 단장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해요. 그리고 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한대. 공무원인데 직위도 높네요. 과장급, 기술사, 관리사, 석사, 5년, 그죠? 그리고 여기도 5년, 교육연구 5년, 업무 5년. 맞습니까? 위촉위원회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 자,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자, 읽어보시고, 경비를 지급하래요. 근데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본인 업무에 관련이 있어서 출석하는 경우는 굳이 돈을 안 줘도 된대. 왜냐면 공무원은 돈을 받잖아요. 월급이 따로 있잖아. 그리고 본인들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로 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네,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 244페이지. 자, 요거 제가 정리해놨죠? 화재안전조사단과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보면 화재안전조사단,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차이점, 구성이라던가 또는 이제 비고 내용에 가보면 요 위촉이나 연임 정해져 있는 건 여기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와 그죠? 전문가 참여.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소방관서장, 그러니까 소방에 관련된 소방관서장 청본서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필요한 경우, 무조건은 아니지만 기술사, 관리사, 그 밖에 화재 안전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같이 나갈 수 있대요. 그럼 당연히 전문가에게는 뭐를 줘야 될까요? 돈을 줘야겠죠. 공짜로 해주지는 않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2조 증포의 제시 및 비밀 유지 의무. 화재 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대. 그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증 가지고 가야 되고 나 소방공무원이다. 화재안전조사를 나왔다. 라는 걸 꼭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알게 된 걸 가지고 뭐 옆집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왜냐면 영업비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13조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관계인에게 자, 꼭 알고 계십시오. 서면 통지. 구두 통지 아닙니다. 제가 구두 없다 그랬죠.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이라는 서류를 교부한 경우엔 뭐 그렇지 않다.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14조 자 조치명령.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서장이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면 결과가 어우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고치셔야겠는데요 라고 예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조치명령이에요. 그럼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했는데 위치구조 설비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약간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을 땐 관계인에게 개수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할 수가 있대요.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고 다시 뭐 영업을 하든가 해라. 조치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해 건축이나 설비가 됐대요.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1항에 따른 또 조치명령을 명령할 수 있대요. 아까 1항에 따른 게 뭐였어요?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제한,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이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가보면 규칙 제5조에 가보면 2항 소방관서장은 14조 자 조치명령에 따른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진과 증명자료와 함께 가지고 있다가 예를 받을 수 있대요. 손실보상. 그래서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4조 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해주래. 14조 1항이 요거죠. 요거.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을 땐 얘를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러한 조치 명령에 따라서 뭐를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경우. 맞습니까? 그래서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보상을 해주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사용 중지를 받았는데 그곳이 맛집이에요. 그럼 그 맛집이기 때문에 한번 영업 정지를 받았을 때 잠깐 사용 중지를 멈췄을 때 그거에 대한 영업 손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요거를 보상을 해주래요. 그래서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엔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시가. 요것도 잘 나오거든요. 시가. 그리고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청장이나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서로 협의를 한대. 이 정도 읽어보시고요. 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네, 서류는 읽어보십시오. 이게 예전에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는 이 서류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거. 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거 포함으로 나올 수 있겠죠. 제외에 손실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 내면 손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맞죠? 이거 잘 보시고요. 다음 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자, 이 건물에 화재안전조사가 끝나면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소방관서장이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홈피나 전산에 공개를 한대요. 그 대상물의 위치 또는 연면적, 용도, 또 소방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러니까 이런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 현황도 들어가고
그 소방 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규모, 용도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장은 1항에 따른 화재 안전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적으로 얘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 현황,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네, 안전진단 실시 결과, 네, 읽어보십시오. 자, 뒤에 이제 썸머리 제가 전체적인 거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거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다음 249페이지 가보면 이제 문제 나와요. 자, 요걸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셨죠?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소방관서장은 이렇게 뒤에 여러분들 붙은 건 제가 법 개정돼서 실제로 문제를 좀 고친 거예요. 새로 생긴 법으로.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구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1번이 답인 거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기간, 사유, 우편, 전화, 전자메일,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전산 시스템에도 공개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화재 안전 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더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통보를 하고 바로 화재 안전 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4번 연기 신청은 3일 전까지. 맞나요? 어서 서류 첨부해서 소방관서장에게 제출을 해줘라. 다음입니다. 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중앙화재안전조사단,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이죠.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 직원 파견 요청할 수 있고, 단장은 단원 중에 임명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해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본부 및 서해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들어가 있었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이제 다음 문제.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누구누구는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자, 누가 한다고요? 관서장. 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목적 꼭 보십시오. 객관적이고 공정. 자, 두 번째 문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한다. 여러분들 이게 특별조사가 아니고 화재안전조사입니다. 이게 하나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문제에서 제가 다 바꿨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바뀌었습니다. 화재안전조사로 보시면 돼요. 맞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기간, 사유, 우편, 전화, 전자메일, 문자 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해야죠. 3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주관적이고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선정 가능하다 그랬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 됐죠? 자, 그리고 다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손실보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화재 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이다. 오케이. 2번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시가의 2배가 아니고 그냥 뭘로? 시가로. 나머지는 기출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네, 그래서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시가의 2배 이런 말은 없었다. 됐나요? 네,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다음 챕터 4에 화재 예방조치 등이라는 게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 예방조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법 17조라고 나와 있지만 이 17조에 가보면 대통령령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대통령령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법 17조에 가보면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방조치 등. 자,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이런 행위하면 안 된대. 근데 안전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된대요. 그죠?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조소 등. 적어보십시오. 제조소 등. 그리고 가스, 수소가스, 뭐 화약, 좀 위험한 곳들이죠. 또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위험한 곳들은 아래에 있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다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안전조치한 경우에는 해도 된대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행위가 뭐냐 이거죠.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열기구. 안 되겠죠. 모닥불, 흡연 안 되고요. 풍등 안 되고, 용접, 용단, 불꽃. 용용 안 됩니다. 용접, 용단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가 위험물을 그냥 내가 보고도 방치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모든 곳이 아니고 여기서만.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 그죠?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이 물건 있죠. 이런 물건. 위험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위하지 말아라. 자, 물건 없애라. 목재나 플라스틱 위험하니까 제거, 이격, 적재, 쌓아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옮겨라. 맞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2항이나 2호나 3호에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건 누가 없대요? 주인이 없대. 그죠? 지금 주인이 없대요. 그럼 공무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겨라 일단.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옮겨서 보관을 해라. 보관을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주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진 못하고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또 뭐를 하냐면 보관을 합니다. 이따 나와요. 아셨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 그래서 3항에 가보면 2항 단서에 따라 자,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과 보관기간 경과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제가 물건 알 수 없는 경우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옮긴 물건 기간, 경과 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뒤에 나오고 그리고 요 사항 있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그러니까 위험한 설비겠죠. 위험한 기구. 이런 것들은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어디서 정해놓겠대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정말 빠르게 번지고 고무류, 플라스틱, 석탄,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 이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 나오는 보관기관이나 보관기관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등 얘네들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그리고 또 특수가연물에 대한 사항 다 어디에 정해져 있다?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정해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박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요게 나온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화재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아까 뭐였냐면 풍등, 그죠? 모닥불, 흡연, 용접, 용단. 그래서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게 요거죠. 요런 장소, 제조소 등. 가스, 이게 다 가스거든요. 가스 저장소. 가스 저장소, 판매소. 그죠? 그리고 수소, 화약. 요런 데는 안 된다고. 아까 그런 행위 하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끌어다가 적어 드린 거고요. 끌어다가 적어 드린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는 아까 위험을 그냥 방치해두는 행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 17조 요거 잘 보시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그 위험한 물건을 치워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물건 누가 없다.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주인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찾아도 애타게 찾아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죠. 이 집에 가져가요? 야, 집에 가져가면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거 아니야. 그것도 어디서 주워왔냐고. 맞잖아요.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본인 일터에, 즉 소방관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에 그죠?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소방관서로 꼭 가져가서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해주래요. 이런 물건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근데 보관기관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거 여러분들 꼭 보세요. 아닙니다. 아셨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이래요.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면 뭐 하래요? 매각. 다만 보관하고 있는 물건 등이 부패, 파손, 사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 맞습니까? 그래서 매각은 파는 거, 폐기는 버리는 거죠. 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 등을 상황 본문에 따라 매각을 하면 이거를 회식하면 되겠어요? 야, 오늘 꽁돈 생겼다. 우리 가자. 고기 먹자.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래요? 세입 조치, 세입 조치.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 등의 소유자가, 와, 이것도 웃긴 거야. 내가 14일, 7일 기다려줬잖아요. 21일 동안. 근데 갑자기 와서, 야, 그거 내 건데? 라고 찾는데, 내가 해외여행을 가서 오지를 못했대. 그러면은 소유자와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한대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누가 보상해줘요? 관서장. 이거 시도지사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보상 같은 경우가 시도지사가 해주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 아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아까 우리가 화재안전조사에서 조치명령의 손실 보상 있었죠. 조치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 거기하고 똑같이 그냥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뒤에 에어컨에서 소리가 나네요. 제 펌프가 돌아가나 봐요. 자, 잠깐 쉬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 제18조 가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 있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